오늘은 전기와 관련해서 유리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리화를 말하기에 앞서서 수의 체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는 크게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복소수, 실수, 허수, 그리고 실수에서는 유리수, 그리고 무리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사용하는 수는 자연수, 0, 정수, 소수가 있어요. 이런 수들을 수학 용어로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수라고 있는데 루트, 파이, 오일러수 2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시각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흔히 접하는 수는 아니지만 같은 실수 체계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루트나 파이, 2도 수직성산에서 눈금을 그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수거든요. 무리수라든가 유리수는 같은 실수 범위 안에 두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와 반대로 허수는 좀 다른 수인데 실수의 체계에서 계산했을 때 나오지 않는 수가 있어요. 실수 체계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런 수식을 세워놓고 x값은 얼마냐 수식은 세울 수 있지만은 이 값은 실수 체계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x의 값은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알 수는 있어요 지금. 하지만 실수 체계에서는 이런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i 또는 j라고 규정을 했고 이 수를 허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같습니다. i나 j는 같은데 수학에서는 주로 i를 사용하고요. 전기에서는 j를 사용할 뿐입니다. 요거를 다른 식으로 좀 더 표현을 하면요. 실수는 1차원적인 수이기 때문에 수직선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입니다. 수직선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수예요. 수직선인 1차원을 벗어나면 표현할 수 없는 수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허수는 2차원 표현이 가능한 수체계예요. 2차원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면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소평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허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복소수라고 하는데 복소수라고 했을 때 복소수는 허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얘기하고요. 복소수에서 허수를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실수도 같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소수는 사실상 허수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체계를 이해하면 전기에서 교류를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전기 전반에 등장하는 실수하고 허수 표현을 조금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것을 확장해서 직류하고 교류 설명을 좀 더 보태볼게요. 직류는 직류의 전압이든 전류 파형이든 직선이라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교류는 전압 파형이든 전류 파형이든 이렇게 물결치는 파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랬을 때 문제가 있죠. 직류는 파형이 이렇게 직선이다 보니까 전압 파형이든 전류 파형이든 직선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이런 직류 모양은 1차원에 가깝고요.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허수를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수직선 상에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직류와 관련해서 전압, 전류를 표현할 때 전압은 10V, 전류는 2A 이렇게 표현하면 끝이에요. 더 다르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선이니까. 직선은 1차원적인 수이고요. 1차원에서는 유리수 또는 무리수로 충분히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전압이 루트 10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전압이 자연수인 5나 10, 100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전압이 0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압이 마이너스 정수인 마이너스 10V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교류를 볼게요. 교류는 보시다시피 물결쳐요. 이렇게. 이건 직선이 아니에요. 평면으로 나타나요. 평면으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1차원으로 나타내는 수직선 표현으로는 이런 교류 파형을 표현하기가 역부족이에요. 평면으로 나타나는 교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수학은 복소수입니다. 그 복소수에 허수가 들어가서 교류는 전압과 전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류 전압 V는 10-j2V 이렇게 표현하든가 전류는 -j A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하나의 수입니다. 이게 좀 두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복소수로 표현했을 때
실수 플러스 마이너스 j라고 표현하면 이게 하나의 수입니다. 이 하나의 수 자체로 2차원 표현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회로 이론에서 교류를 얘기할 때 아니면 다른 과목에서도 교류를 얘기할 때 허수는 빠지지가 않고요. 동시에 복소평면도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회로 이론 끝부분 그리고 제어공학 과목에 가면 복소수는 내내 따라다닙니다. 이유가 변화하는 어떤 값 또는 교류처럼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래서 평면으로 나타나는 어떤 값은 복소평면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교류하고 직류와 관련해서 왜 복소수를 사용하는지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압 10V, 전류 2V, 직류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수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전압과 전압이 더해지거나 빼질 때 아니면 전류가 곱해지거나 나눠지거나 더해지거나 빼질 때 문제가 없어요. 교류에서 전압 전류는 허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가 연산이 될 때 계산이 조금은 복잡해집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유리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리화는 어떤 값을 나타냈어요. 근데 이 값은 교류 값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허수가 존재합니다. 여기 임피던스가 있고 임피던스는 저항이죠. 저항은 I분의 V여서 V 값이 이런 값이 있고 전류 값이 이런 값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떤 저항 값이 마이너스 J분의 10-J2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저항이 있다고 치면 사람이 이걸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어떤 값인지. 저항이 만약에 10ohm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10이라는 수치는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가 있어요. 얼만큼 되는 수인지 1부터 10, 1부터 100, 10과 15, 20 수의 간격이라든가 어떤 수의 크기인지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허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 수가 얼마만큼의 수인지 감이 잘 안 잡혀요. 이렇게 허수가 들어간 표현을 조금 더 인간이 인지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화라는 작업을 이 수치에다가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지하기가 더 편해집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임피던스라는 저항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썼어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유리화를 한 부분입니다. 유리화를 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실수하고 허수가 있는 값에서 분모의 허수값 반대 부호로 분모 분자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산을 해서 나온 값은 분모의 허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값이 깔끔하게 나와요. 이 계산하는 과정을 잠깐 볼게요. 자, 유리화를 한다고 해서 앞에 있는 허수, 그러니까 복소수 값에서 분모에 있는 허수 부호의 반대 값으로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j 곱하기 j가 1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여기 볼게요. j라는 허수 값은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j 곱하기 j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예시를 볼게요. j 곱하기 j를 하면 j의 의미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j 곱하기 j를 하면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루트가 2제곱근이기 때문에 2제곱근과 2제곱근이 곱해질 때는 같은 2제곱근이기 때문에 같은 루트로 묶어서 안에 있는 수를 같이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똑같은 수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루트 가로 열고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루트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제가 방금 전에 루트 마이너스 1이 2제곱근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실 수학적으로 2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써야 되면 원칙적으로 쓰면은 2제곱근 루트 기호 쓴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는데 수학에서 2제곱근의 2는 생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3제곱근은 어떻게 합니까? 3제곱근은 3을 써줘야 돼요. 2를 넘어가는 제곱근에 대해서는 써줘야 되지만 2제곱근에서 2는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계산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얘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자, 루트는
이 제곱근에서 2를 생략한 거죠? 원래대로 쓸게요. 이 제곱근 루트 기호 쓴 다음에 가로 열고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제곱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제곱근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루트를 벗겨버리면 지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이 제곱근이 2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1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던 2 있죠? 2가 지수로 곱해지는 겁니다. 그럼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 되니까 1승이 되죠? 1승은 생략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마이너스 j 곱하기 j를 하면 어차피 j 곱하기 j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더 곱해져 있어서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 계산을 볼게요. 분자에서 가로 안에 있는 복소수 값이 있고 곱하기 j를 했어요. 그러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j 곱하기 10 한번 하고 j 곱하기 마이너스 j2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위에 수식을 써놨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복소수가 있는 분자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j는 j10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j 곱하기 j2는 j하고 j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죠?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2가 되는 겁니다. 실수를 앞에 쓰고 허수를 뒤에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임피던스 Z는 2 플러스 J10 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유리화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유리화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임피던스 Z가 이런 복소수 표현이었는데 이거에 비하면 얘가 더 인지하기가 쉬운 표현이죠. 얘는 지금 실수값만 얼마인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얘를 유리화 작업을 거친 다음에 표현을 보면 실수가 2가 있고 허수축으로 플러스 j10만큼이 있는 저항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수가 있기 때문에 평면상으로 나타내는 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리화하는 방법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유리화를 한번 했어요. 임피던스 값이 있고 임피던스는 i분의 v죠. v 값이 이런 복소수 값이고요. i 값이 이런 복소수 값이에요. 눈에 보이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표현입니다. 얘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합니다. 자, 이 수를 아래로 그대로 내리고요. 유리화 작업은 복소수가 있는 분수에서 분모의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돼서 연산이 되면 유리화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분배 법칙만 계산을 하면 돼요. 분배 법칙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6하고 14를 곱해줘야죠. 그 다음에 6하고 J38을 곱해줍니다. 이것을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허수 값도 앞에 있는 실수 허수를 나란히 곱해줍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걸 쓰면 이렇게 되겠죠? 14 곱하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J2 가로 닫고 플러스 J38 곱하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J2 가로 닫고 자, 이것을 계산하면 먼저 앞에 있는 빨간색만 계산을 하면 14 곱하기 6이 84입니다. 플러스 뒤에 있는 거 J38 곱하기 6이 연산을 하면 J228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파란색을 계산하면 앞에 있는 이 박스는 14 곱하기 마이너스 J2를 하면 마이너스 J28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J28 곱하기 마이너스 J2를 하면 J하고 J가 있죠? J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뒤에 있는 J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1이 됩니다. 그래서 J는 사라지고 자연수만 76이 남게 됩니다. 자, 이것도 더 계산을 하면 계산은 실수는 실수끼리 더해주면 되고요. 허수는 허수끼리 마이너스 J228 빼기 J28을 하면 160 플러스 J200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수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이번엔 분모를 해볼게요. 자, 분모도 마찬가지로 복소수 곱하기 복소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6 곱하기 앞에 있는 실수 허수 곱해주고요. 또 뒤에 있는 허수 곱하기 앞에 있는 실수 허수를 해주면 됩니다. 하나하나 보면 6 곱하기 6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6 곱하기 j2를 합니다. 이걸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6을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j2 곱하기 플러스 j2를 합니다. 이걸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연산을 하면 이렇게 연산이 됩니다. 6 곱하기 6, 36이죠. j2 곱하기 6은 j12예요. 그 다음 뒤에 있는 6 곱하기 마이너스 j2는 마이너스 j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j2 곱하기 마이너스 j2 하면 4가 되는데 j하고 j가 곱해지면 앞에서 했었죠?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런데 뒤에 있는 j2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가 돼서 그냥 1이 되죠? 그래서 j2는 사라지고 자연수 4만 남게 됩니다. 자, 이것도 허수는 허수끼리, 실수는 실수끼리 연산을 하면 그래서 실수는 같은 수의 부호만 다르니까 허수는 사라지겠네요. 실수 값만 남게 돼서 36 플러스 4를 한 게 40이 됐습니다. 이 수가 분모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60 나누기 40을 하면 그 수가 4가 되고요. j200 나누기 40을 하면 j5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임피던스 값이 이런 옥소수 값이었는데 유리화를 거쳐서 연산한 결과가 이겁니다. 훨씬 보기 간단해졌죠? 4 플러스 j5 이거는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치인지 그래도 사람이 인지하기가 편한 수예요. 실수값 4 플러스 j 축으로 5만큼 평면상에 나타내는 저항값. 하나를 더 볼게요. 자, 이번에도 임피던스 값이 있고 그 임피던스의 전압이 이런 복소수고요. I 값이 이런 복소수예요. 자, 이 값 보기 불편하죠? 이 불편한 값을 보기 편한 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자, 이 값을 그대로 내리고 유리화를 해줍니다. 유리화는 분모에 있는 복소수에서 허수의 부호 반대로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러면 유리화가 되는 거고요. 요 연산은 위에 했던 분배 법칙 참고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분배 법칙 안 하셔도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돼 있고요. 나누기 분모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나누기가 쉽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18.4 빼기 j8.8이 나오게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거쳤더니 이랬던 수가 이렇게 간단한 수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유리화라고 해서 방금 전에 했던 요 수식들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유리화를 거치는 과정이에요. 그것만 따로 떼놨는데 이것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실수할 가능성도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분배 법칙 이용해서 손으로 쓰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리화를 공학용 계산기 상에서 충분히 복소수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유리화를 세우는 식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유리화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유리화는 별게 없어요. 복소수 표현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복소수가 분수로 표현이 됐을 때 그 분수 표현을 유리화를 거쳐서 간단한 결과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리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유리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지수 계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